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의 주택을 가격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집은 얼마일까요? 8억 원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인 회사원이 세금만 떼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18.7년이 걸리는 금액입니다. 서울 종부세 납부 비율도 2배 늘었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서울시장에 나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겠죠. 2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하루 서울의 일일 확진자는 1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병원과 고시텔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정부는 안정세에 접어든다면 설 연휴 전에 방역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에서 간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당했다는 주장이 강동구 체육회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 인원이 3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액도 약 80% 증가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부지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됐습니다. 백신 도입과 함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센터의 운영 계획은 나왔습니까? 아직 자세한 운영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예방접종센터는 지난 1월 초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 이전 예정인 옛 미 공병단터 코로나19 임시 격리 치료병동 구역 내에 설치됐습니다. 해당 센터는 대기와 접종 관찰 구역 이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대기 구역은 발열 체크와 접종 대상자의 확인 접수, 문진표 작성, 진찰 대기 공간이고요. 접종 구역은 의사 예진과 백신 준비, 간호사 접종 공간입니다. 관찰 구역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해당 센터에선 화이자 등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도입 초기 물량 접종과 예방접종센터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권역과 지역의 예방접종센터 교육 등을 맡을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이번 달 중으로 예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합동 모의 훈련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31일 이후로 3일 연속 3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8,844명입니다. 어제보다 336명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1,435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28명 더 늘어난 24,395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326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중구 복지시설 관련이 54명,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이 47명, 성북구 사우나 관련이 15명, 동대문구 고시텔 관련이 10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직계 가족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어제 안정세에 접어들면 설 연휴 전에도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일단은 거리두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평균 115명. 전주에 비해 10명 줄었지만 전국적인 수치를 보면 오히려 확진자는 증가세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설 연휴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자 방역당국이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합니다. 또한 설 연휴로 인해 이동 증가의 위험을 고려하여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변동 없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돼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는 유료로 전환되고
휴게소 실내 취식도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에 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과 PC방,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영업 제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명절간 가정 내 5인 이상 집합 금지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감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더 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부분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방역 지침 조치에서는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 지침이 일부 완화돼 극장 내 동반자 나란히 앉기가 허용되고 실내 체육 시설의 샤워장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오늘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뉴스라이브에서는 오늘부터 후보자들과 릴레이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책과 생각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시간으로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음 시장은 부동산 대란과 코로나 후유증을 수습하고 서울의 도시 미래 비전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후보들이 나왔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이번 선거는 대선 1년 전에 치러지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10년 전의 과거 인물로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는 타이틀을 갖고 저 오신환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자,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8명의 후보군으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 본인의 예. 강점, 물론 많으시겠지만 강점은 어떤 게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선거는 중원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키워드로는 중도 확장성과 청년 확장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기존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나경원 후보는 뭐 장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과거 결자 해지라는 이름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청년 확장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실제로도 이 후보들 중에서 최연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강점이 될 수도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최연소 후보라는 것이 약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대선 주자급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조금 낮은 것이 네. 저희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서 많은 토론들과 시민들에게 왜 오신환이어야 되는지를 알리면서 저의 장점들이나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또 본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내에서 최대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아무래도 뭐 나경원 후보가 일단 가장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기존의 우파들에 대한 적극 지지층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또 반면에 그런 의미에서 비호감도나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신환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네. 더욱 알리고 부각시켜서 본선에서의 잠재력들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 후보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당내 양강 구도에 조금 덜 이슈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지요? 이제 4월 5일이면 4명의 후보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압축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1대1 토론들과 또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서울의 비전과 정책들에 대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왜 오세훈과 나경원이 아닌
오신환이어야 되는지를 서울 시민들께 최대한 알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실제로도 이 본선 경쟁력은 오신환이 더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이 게임 네. 체인저라는 단어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게임 체인저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년 전 박원순 등장의 조연들, 그분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80도로 전환시켜서 저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또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서울은 도시가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 시계를 힘차게 돌려낼 미래로 가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책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네. 문제입니다. 이 가장 큰 이슈인데 현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뭐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공급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장은 누가 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들을 해제하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율시장, 민간의 시장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질서 있게 절차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무주택 서민들이나 전세 난민들,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매 조건부 반반 아파트라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네. 민간 분양시장과 공공임대시장의 가운데 징검다리를 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서 공급을 하고 나중에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드리는 그런 반반 아파트를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자산 축적과 주거 안정의 기회를 드리는 그런 따뜻한 시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부동산 해법 살펴봤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네. 이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이 K-양극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장은 앞서 말씀하신 서민들이나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마 선언할 때부터 이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서야 이제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지금 난리법석을 피고 있는데 저는 조속히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쓸데없이 뭐 법감 탄핵에 대한 것으로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손실보상법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는 이런 법들을 빨리 제정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1호 공약으로 서울시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정비의 30% 500만 원까지 책임지겠다라는 1호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정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 또 서민들 청년들을 위한 그런 손실보상 체계 반드시 만들어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약들을 짚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궁극적으로 오신환 후보가 그리는 서울의 청사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네. 오신환의 서울은 입체 도시입니다. 입체 도시는 그동안 우리 도시가 멈춰져 있던 것을 다시의 도시 미래 비전들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냥 입체 도시가 지하에 파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를 살리고 또 일자리를 늘리고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의미의 미래 도시 전략 비전입니다. 도로와 철도들을 지하화하고 또 반면에 지하와 지상들을 입체적으로 확장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에 글로벌 도시로서의 베이징과 도쿄와 경쟁했던 그런 서울의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서울이 입체 도시의 비전들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내가 꼭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은 굉장히 서울 시민들의 삶이 고단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켜낼 따뜻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한 심판을 위한 용감한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 10년 동안 멈춰진 서울의 성장 시계를 돌려낼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로 가야 합니다. 선거는 과거와 미래에서 반드시 미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젊은 시장 오신환을 꼭 선택해 주시고요. 제가 서울 시민들에게 더 알리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오신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질문에는 없었는데 제가 돌발적으로 이 서울시장 사행시 한번 제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제가 알겠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서울은 미래로. 네, 울, 울림이 있는 정책으로 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네, 마지막으로 장한 시장 오신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발적으로 서울시장 사행시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신환 후보님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비전을 알 수 있었던 자리 같습니다. 자, 이 기회가 되면 이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세한 얘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로부터 서울시장 출마의 변과 공약들 들어봤습니다. 강동구 체육회에서 보복성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체육 지도자가 노조에서 간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는 건데 체육회 측은 개인 문제라며 노조 활동과의 연관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태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강동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로 일해온 두 사람. 지난해 말 체육회로부터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 기준 근무평정 점수 6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받은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평점 60점 미만으로 인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나와서 소명을 해라라고만 써 있어요. 60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소명을 하는데 통보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들은 노조 활동으로 인한 표적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구 체육회 노조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노조 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게 재계약 거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노조 결성 초창기부터 강동구 체육회에 노조 와해 시도가 있었고 교섭 불발로 노조가 쟁의 조정을 신청하자 노조원이 대부분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강동구 체육회가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체육회장이 이제 권고사직서를 안 썼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계속 남아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보내겠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권고사직서를 써라. 그럼 받을 수 있다. 강동구 체육회는 먼저 재계약 거부와 노조 활동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평점수 미달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들이 지시 위반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지시 위반에는 사유서도 썼든 안 썼든 사유서도 제출을 하라고 요구도 받았고 지각도 했고 그러면 저라도 알겠어요. 나 이러다가 평점 미달되겠다고. 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으로 권고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니라며 노조 탄압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권고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당시 노조가 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실을 몰랐고 강요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원 일부가 먼저 권고사직을 희망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권고사직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다 계속 시끄럽고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 그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권고사직 처리, 나 지금 사직서 내면 권고사직 처리해줄 수 있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이 먼저 들어왔어요. 한편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근평 미달자도 정규직 전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배포했지만 강동구 체육회 측은 계약 해지 이후 가이드라인을 받은 데다 강제 사항도 아니라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브서 경기케이블TV 태인용입니다. 노원구가 구민 안심보험 보장 항목에 코로나19 사망 보상금을 추가합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구민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나 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구민에게 1인당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종로구가 오는 10일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종로형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공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친 일정으로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만 18세 이상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한 종로 구민이 모집 대상입니다. 단 실업급여 등 별도 지원을 받고 있는 구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진구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광진구는 현재 강남구에 운영 중인 인터넷 수능 방송과 공동 이용 협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광진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은 1년간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일까지 광진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전산 추첨을 통해 9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복지 대상 학생은 인원 제한 없이 무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고 오늘과 입춘이 내일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그리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